킴스 푸드사이언스 킴쌤입니다. 오늘 2018년 2회차죠. 4월 28일에 출제되었던 식품 기사 문제 중에 세 번째 과목 식품 가공학 부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전분에서 프럭토즈를 제조한다 그러는데요. 이거 뭐 만드는 거예요? 하이 프럭토즈 콘 시럽을 만들 때 사용되는 효소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분에서 이렇게 시럽을 만들기 위해선 뭐를 시켜야 하냐면 당화를 시켜야 됩니다. 당화를 시킨다는 건 전분이라고 하는 다당류를 뭘로 만들어주는 거죠? 단당류로 잘게 잘라주는 거죠. 잘라주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아밀레이즈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1번에 나와 있는 팩티네이즈는 팩틴을 분해하는 요소고요. 2번에 나와 있는 셀룰레이즈는 셀룰로즈, 4번에 셀룰로즈를 분해하는 거, 프로테이즈는 잘 알다시피 단백질 분해 요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통조림 살균에 있어서 가열 살균 공정에서 가장 늦게 가열되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죠? 냉점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뭐라고 불러요? 냉점, 차가운 부분, 콜드 포인트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가장 차가운 부분까지 확실히 살균이 되어야만 우리가 안전하게 식품을 섭취할 수 있겠죠. 정답은 2번 냉점이 되겠습니다. 이 냉점의 경우 이렇게 어떤 용기에서 전도나 대류 이런 열의 이동을 통해서 가열을 할 경우엔 냉점이 보통 중앙에 하단부에 냉점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대두유 추출에 사용이 되는데 자, 1차로 일단 추출을 했어요. 근데 소량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까지 확실하게 추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유지 회수율이 가장 높은 건 뭘까요? 뭐를 이용하면 회수율을 높일 수 있겠어요? 용매를 이용하면 좋겠죠? 용매 추출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4번에 나와 있는 압착법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원료를 짜내는 방식으로 유지를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헷갈리지 말고 잘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이어지는 문제는 수분 활성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워터 액티비티 잘 알고 계시죠? 이 수분 활성도는 정의가 어떻죠? 식품의 수증기압과 뭐의 수증기압의 비율이에요? 공기 아니죠. 우리 수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순수한 물입니다. 순수한 물의 수증기압과 식품의 수증기압, 그 비가 수분 활성도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이런 수분 활성도는 식품의 수분 함량이나 온도의 영향을 당연히 받고요. 이 수분 활성도에 따라서 갈변 반응, 산화 반응, 그리고 미생물의 생장이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곰팡이의 경우에 최저 수분 활성도는 0.8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세균은 0.9 정도가 되기 때문에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염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염장, 소금을 통해서 절이는 거죠. 이 소금을 통해서 절이는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온도가 높을수록 식염의 삼투 속도가 크겠죠. 그리고 삼투압은 농도에 비례할 거예요. 맞는 설명. 순수한 식염이 순수하지 않은 식염, 불순물이 있는 것보다 삼투 속도가 클 거고요. 지방 함량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식염이 더 빠르게 침투할까요? 아니겠죠. 식염이 침투하는데 방해를 받겠죠. 따라서 침투 속도가 빠르다 아니고 느리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두부를 만들 때 두부 응고제를 씁니다. 두부 응고제에 대한 설명이에요. 여러분 알고 있는 두부 응고제 뭐 있나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인 염화, 마그네슘 있죠. 또 뭐 있어요? 황산, 칼슘 있고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글루코노 락톤, 글루코노 델타 락톤이란 응고제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가 쓰이는데 지금은 두 가지가 나와 있네요. 세 가지 중엔 염화, 마그네슘 또는 황산, 칼슘이 답일 거예요. 그럼 각각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염화, 마그네슘의 경우엔 간수의 주성분이죠. 보수성이 좋은 두부를 얻기가 어려워요. 간수의 성분인데 보수성이 상대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보수성이 좋은 건 뭐냐? 황산칼슘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3번에 나와 있는 황산칼슘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문제가 보수성은 낮지만 주로 쓰이고 간단하게 사용될 수 있다 라고 나왔으면 정답은 염화 마그네슘이 될 거예요.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쌀의 도정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쌀의 도정도에 따라서 현미와 백미, 5분도미, 7분도미, 주조미를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현미와 백미를 결정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생성된 쌀 결량이 달라지겠죠. 그리고 도정되는 횟수가 다를 거예요. 또 바깥쪽에 있는 부분이 벗겨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으로도 확인할 수 있지만 뭐가 달라져요? 색이 달라지죠. 하지만 현미든 백미든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게 한 가지 있어요. 뭐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수분 함량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육가공품의 훈연제로 물어보고 있어요. 이 훈연제로는 나무가 쓰일 수 있겠죠. 근데 이 나무가 모든 나무가 쓰일 수 있는 건 아니고 잘 쓰일 수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어떤 나무들이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떡가의 나무 좋고요. 참나무 좋고 너도 밤나무 얘도 잘 쓰일 수 있고 오리나무도 쓰일 수 있어요. 하지만 적합하지 않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소나무예요. 소나무 하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송진이라는 성분이 있죠. 송진은 뭐예요? 나무에서 나오는 끈적끈적한 물질이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수지라고 부릅니다. 레진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자, 이렇게 송진이 나오면 훈연제로 쓰기가 어려울 거예요. 특히 많이 나오는 게 소나무의 송진입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사후 경직 시간을 물어보고 있어요. 동물의 크기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사후 경직 시간이 조금씩 다른데 가장 짧은 육류는 4가지 중에 닭고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닭고기의 사후 경직 시간은 수분에서 몇 분에서 1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소고기는 4시간에서 12시간 정도, 그리고 돼지고기는 1.5시간에서 3시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짧은 건 1번에 나와 있는 닭고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가 조금 잘못 출제된 것 같아요. 포도주 제조 공정을 물어보고 있는데 포도주 제조 공정은 아래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다양한 과정을 거칩니다. 아마 문제에서 물어보고자 했던 건 주 발효가 끝난 이후에 바로 하는 건 뭐냐 라고 해서 아마 주 발효가 끝났으니 후 발효로 이도를 가지고 문제 낸 것 같은데 후 발효뿐만 아니고 압착 및 여과가 이루어지고 침전도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는 저장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자, 따라서 아마 이도한 답은 1번이었던 것 같은데 2번과 3번도 같이 정답이 처리됐다고 합니다.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포도주 제조에 있어서는 주 발효 이후에 후 발효가 같이 이루어진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한 가지 나왔네요. 정답률이 86%에 해당이 되는데 우유에 있는 당은 뭐예요? 젖당 또는 유당이죠. 영어로는 뭐라고 불러요? 락토즈입니다. 락토즈는 뭐랑 합쳐진 거예요? 글루코즈 더하기 갈락토즈죠.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문제 또한 유제품에 대해서 나왔어요. 유제품은 우유를 가지고 만든 가공품. 유제품의 가공에 적용되는 원리가 옳은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치즈는 뭘로 만들죠? 응유효소. 뭐라고 불러요? 레닛이라고 부르죠. 레닛으로 응고시키는 거 맞습니다. 요구르트는 응고시키는 거예요? 아니죠. 요구르트는 액상입니다. 얘는 뭘 시키는 거예요? 발효시키는 겁니다. 유산균 발효 음료고 아이스크림은 어때요? 아이스크림은 설탕이나 향료 이런 거 넣고 동결시키는 거죠. 이게 아이스크림. 버터는 어때요? 우유에서 크림 부분을 분리하고 크림을 교반시키는 걸 버터라고 부르죠. 자,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치즈는 레닛이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응고시킨 걸 치즈라고 부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무균 포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무균 포장은 균이 하나도 없이 포장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식품을 살균 또는 멸균 처리를 하고 포장하는 과정에서 균이 오염될 수도 있죠. 따라서 포장지도 미리 살균, 멸균 처리를 해서 이거를 무균 상태에서 포장하는 걸 무균 포장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장점이 있나요? 품질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겠죠. 맞죠? 그리고 냉장을 안 해도 장기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멸균 용기에 포장하기 때문에
내열성 포장이 필요 없어요. 맞는 설명. 자, 근데 이 무균 포장은 지금 굉장히 다양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속 공정이 가능할 수 있고 포장 시스템에 따라서 또 대형 포장 제품도 만들 수 있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액란, 리퀴드 에그를 건조하기 전에 당을 제거하는 이유를 물어보고 있어요. 만약에 이 에그에 당이 있으면 특히 요리된 글루코즈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면 갈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갈변이 왜 일어나냐? 이런 환원당과 단백질이 서로 두 다 존재하기 때문에 잘 알다시피 갈변 현상을 일으킬 수 있겠죠. 갈변 현상과 더불어 어떤 걸 일으킬 수 있겠어요? 불쾌치 생성할 수 있고요. 또 불용성의 특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특징인데 그러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용해도 감소 이게 뭐예요? 불용성, 맞는 설명, 변색 반지, 색이 변할 수 있고요. 뭐에 의해서 갈변 현상 때문에 이취, 불쾌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생성 방지 맞습니다. 남분의 유동성 저하 방지는 관계가 없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도 정답을 맞춰주셨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풀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100도씨에서 45분간 살균을 해서 3개의 포자가 살아남았대요.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온도는 고정이죠. 100도씨로. 시간을 오래 처리했어요. 45분간 처리했더니 원래 균이 얼마나 많았어요? 6 곱하기 10의 4승이 있었던 게 온도에 의해서 처리하다 보니까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대요. 자, 근데 여기서 뭘 구하래요? D밸류를 구하래요. D밸류는 뭐예요? 10분의 1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요 기울기를 알아야겠죠. 기울기를 알면 10분의 1로 줄어드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기울기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걸 구해야 돼요? X축과 Y축을 알아야 돼요. X축은 뭐예요? 45분. 이 45분을 뭘로 나눠줘야겠어요? Y축의 2. 차이값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이걸 그냥 쓰나요? 아니죠. 로그를 취해서 씁니다. 로그를 씌워볼게요. 로그 취하면 뭐예요? 요거는 10의 4승이니까 4 빠지고요. 더하기 로그 6이 됩니다. 얘는 로그 3이 돼요. 자, 이거 빼줄게요. 빼면 어떻게 돼요? 4 플러스 로그 6 빼기 로그 3이에요. 근데 로그 6은 어떻게 나눌 수 있죠? 로그 2 더하기 로그 3. 그럼 이 변화량은 어떻게 돼요? 4 더하기 로그 2가 됩니다. 자, 4 더하기 로그 2예요. 로그 2가 몇인지 대략 알려주면 좋은데 안 알려줘도 여러분 대략은 알고 있을 겁니다. 0.3 정도 되죠. 그러면 이 y 변화량이 뭐예요? 4.3 정도 됩니다. 그럼 이 45분을 뭘로 나눠주라고요? 4.3으로 나눠줘요. 450으로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지금 일단 1이 됩니다. 1이 되면 여긴 17, 10점 몇. 정답은 일단 2번인 거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산을 마저 해줘 볼게요. 그 다음에는 4가 되겠죠. 4, 3, 12. 여기가 200이었네요. 200. 4, 4, 16. 4, 3, 12. 172. 그 다음에 280이니까 5, 24, 10.46 정도가 되네요. 한번 이거는 계산을 같이 해볼게요. 다만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어떤 그래프를 그리고 뭐에서 뭐를 나눠야 줘야 되는지 과정에 집중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같이 볼게요. 유지를 가공해서 경화유를 만든대요. 경화유는 뭐예요? 수소를 첨가해서 안정성을 높이는 거예요. 끓는 점을 높여서 우리 튀김류에 쓰이는 거예요. 경화유인데 이때 촉매제로 사용되는 걸 물어보고 있어요. 촉매제. 촉매제는 뭐죠? 효소도 촉매를 쓸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실제 공업에서는 어떤 걸 쓸 수 있겠어요? 공업적으로는 금속 촉매 쓸 수 있겠습니다. 금속 촉매를 통해서 반응 속도를 높일 수 있겠죠. 어떤 금속 촉매가 쓰일 수 있냐? 유지를 가공할 경우에 니켈이라고 하는 금속 촉매를 쓸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 이 네 가지 중에 금속 촉매는 하나밖에 없었어요. 니켈을 쓸 수 있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콩으로부터 분리 대두단백을 가공한대요. 분리 대두단백은 뭐예요?
우리 콩에 있는 성분 중에 단백질 성분만을 따로 분리하는 걸 의미해요. 단백질만 분리하기 위해서 뭐 빼줘야겠어요? 탈지, 지방 성분 빼줘야겠죠? 맞는 설명. 그리고 불용성 물질을 분리해주고 단백질만 침전시켜서 따로 모아줘야 돼요. 맞습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굳이 잘라줄 필요는 없겠죠. 가수분해는 뭐예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잘라주는 겁니다. 그럴 필요는 없겠어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습량 기준의 수분 함량이 80%일 때 걸량 기준 수분 함량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습량 기준 함수율이 있고요. 걸량 기준 함수율이 있습니다. 함수율은 뭐예요? 수분 함량을 의미하죠. 자, 습량 기준으로 수분 함량이 80%라는 건 어떻게 풀면 쉽냐? 만약에 100g인 식품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100g 식품 중에 수분 함량 80%면 수분이 몇 g 있어요? 80g. 그러면 수분 빼면 몇 g 있어요? 20g 있죠. 걸량 기준은 어떻게 해주냐? 요 80g을 20g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럼 몇이 돼요? 4가 되죠. 그래주고 곱하기 100을 해주면 걸량 기준의 함수율을 구할 수 있어요. 정답은 400이고. 자, 정답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바뀔 수 있겠죠. 이게 80%가 아니고 70%가 될 수도 있어요. 70%의 경우는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70%니까 수분이 70g, 남는 게 30g이 될 거고요. 그럼 70에서 30을 나눠주고, 즉 70을 30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해줘야 그때 걸량 기준의 함수율이 될 겁니다. 자, 경우에 따라서 들어가는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는 방법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심온 냉동 장치래요. 크라이오제닉. 심온 냉동 장치는 뭐예요? 굉장히 낮은 농도를 얘기합니다. 극저온에서 냉동을 시키기 위해서 쓰이는 냉매 물질을 물어보고 있어요. 어떤 게 쓰일 수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드라이 아이스 쓸 수 있죠. 맞습니다. 액화질소 쓸 수 있어요. 우리 온도 굉장히 낮추기 위해서. 뭐가 있죠? 용가리 과자 같은 거 먹을 때 액화질소 썼었죠. 프레온가스 쓸 수 있고요. 이산화황가스는 뭐예요? 많이 들어보긴 했죠. 이거 아황산가스입니다. 자, 아황산가스는 뭐 어디에 안 좋다 그랬어요? 몸에 안 좋은 거예요. 유동성 기체로 언제 생성이 되냐? 우리가 어떤 걸 연소시킬 때, 태울 때 생성되는 물질이 바로 이산화황가스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마지막 문제네요. 압출성형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압출성형법은 뭐죠? 압출성형법은 영어로는 extrusion molding이라고 부릅니다. 몰딩은 뭐해서 어떤 몰드, 어떤 특정한 형태의 우리가 금형이라고도 부르는데 몰드 안에 식품을 넣고 그 모양으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 모양으로 나오게 하는 건 뭐 있죠? 4개 중에 마카로니입니다. 마카로니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맥앤치즈 만들어 먹는 거 있죠? 그게 특정한 모양의 몰딩, 금형에 넣어주고 계속 식품을 만들어내는 압출성형법으로 만들어내는 식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에 나와 있는 마카로니로 맥앤치즈를 생각하시면 기억하시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2018년 2회 기출문제 중에 식품 가공학 부분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조금 어려웠거나 추가적인 해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